위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할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앞으로 경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정보는 재테크부터 소비 생활 그리고 정부 정책을 이해할 때도 꼭 필요한데요. 우리 훈남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열띤 호응 속에 성공적인 100일을 보냈습니다. 같지만 다른 은행을 표방하며 금융권에서 입지를 굳힌 이 은행이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지나온 100일을 점검해보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앞날도 함께 전망해봅니다. 네.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하니까요.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카뱅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에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27일 출범한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비스 첫날 24만 명의 가입 고객을 끌어모으면서 시중은행을 긴장시켰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네. 시중은행을 통틀어서 한 해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가 15만 장인데 카카오뱅크는 출범 첫 달에 이 수치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뱅크가 그럼 어떤 은행인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출범한 건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 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SGI 서울보증보험 등 9개사가 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은행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이들의 출범 일상이었습니다. 네, 다른 시중 은행들 같은 그런 지점이 없는 대신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아주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사실 첫날부터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불과 한 달 만에 이용자는 307만 명을 넘어섰고요. 대출은 1조 4,090억 원, 예적금 등 수신은 1조 9,580억 원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여신 3조 3,900억 원에 수신 4조 200억 원을 달성했고요. 가입자도 이미 435만 명에 달합니다. 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 가입자가 40만 명이니 10배 이상 차이를 벌여놓은 것이죠. 특히 일반 기업들의 월급일이 집중된 25일에 수신 유입 금액이 다른 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뱅크보다 K뱅크가 더 먼저 등장을 했는데 그보다 이미는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톡이 주는 친근함과 편의성이 우선 요인으로 꼽히고요. 카카오톡 가입자라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또 복잡한 절차 없이도 은행 예금과 적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을 마케팅에 이용한 점도 인기몰이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친근함도 그런데 저는 사실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많이 편리해서 이걸 또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 분들도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사용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카카오뱅크를 주로 또 사용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실제 카카오뱅크가 서울시와 광역시 거주자 20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무려 62.8%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이유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네. 또 이용이 쉽고 편리해서라고 답한 이도 59.5%가 나타났고요. 간편한 가입 절차와 최저금리 2.85%의 신용대출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통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거래에 있어서 필수로 여겨지던 공인 인증서도 사라졌는데요. 사실 이거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웹이라든지 모바일 어디에서 사용을 해도 은행 거래를 하려면 공인 인증서 없으면 안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요. 지문 인식이나 패턴만으로도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뱅크 측은 보안상 이유로 시중은행들이 사용해온 공인인증서가 사실은 이제 고객이 아닌 은행이 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건 보안사고 책임 소재를 고객이 아닌 회사가 지겠다는 의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정말 공인인증서는 보안 때문에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아니고 고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그 마음이 좀 받아들여져서인지 더 호응이 큰 것 같은데 이 초반 흥행 비결 중 또 하나가 카카오톡의 이미지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카톡 사용하지 않는 분들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2017년 현재 카카오톡 월간 사용자 수는요, 4,274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은 무려 97%가 넘고요. 카카오뱅크가 친근한 건 아무래도 당연한 일이겠죠. 네. 또 실제로 카카오뱅크 서비스 곳곳에는 카카오톡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계좌번호를 몰라도 대화창에서 문자 메시지를 넘기듯 돈을 주고받는 기능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낮춘 것도 한몫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선보인 해외 송금 서비스가 3개월간 사용된 건수는 총 3만 4천여 건인데요. 이용추이를 보면 유학 간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나 생활비가 대부분입니다. 송금 통화를 보면요, 달러화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로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순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해외 송금할 때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카카오뱅크에서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시중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카카오뱅크 따라하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간 콧대가 높았던 해외 송금 수수료 역시 카카오뱅크의 영향으로 시중은행들도 덩달아 인하를 했고요. 그동안 당연시되었었던 수만 원대의 해외 송금 수수료는 이제 천 원대로 가격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또 해외 송금을 할 때 출국자 확인이나 ARS 인증 등 복잡한 단계 역시 간소화됐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뱅크 등장하고 우리 시중 은행들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이 해외 송금 수수료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카카오뱅크 덕분에 달라진 점이 좀 많죠. 네, 맞습니다. 각종 대출 가산금리나 연체 가산금리도 인하가 됐고요. 또 여신과 수신, 계좌 개설 등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은행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가 인하된 것도 대표적인 매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덕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시중은행을 이용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빠뜨릴 수 없는 게 공인인증서입니다. 수십 년간 바뀌지 않던 은행 공인인증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공인인증서를 없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직후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계좌 조회, 이체, 자동화기기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콧대 높은 시중은행들까지 변화시킨 카카오뱅크. 호응을 엄청나게 얻으면서 중간에 몸집 불리기에 들어가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2주 만인 지난 8월 11일에 5천억 원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서비스 시작 후 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선제적인 증자를 결정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인데요. 사실 산업자본의 금융권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터넷 은행 자본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큰 잡음 없이 유상증자를 마무리 짓고 자본금융 8천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기력을 뽐냈습니다. 네, 아주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무서운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이제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좀 둔화되는 양상이긴 할 것 같아요. 가입할 사람들은 이미 다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입자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월 평균 1조 원 이상인 신용대출 증가액은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입자 수가 둔화가 됐어도 이용률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숨가쁘게 달려온 카카오뱅크의 100일 돌아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됐나요? 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첫날부터 접속 장애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리어 한동안 각종 대출과 상담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고객 불편을 초래했었는데요. 네. 또 대출 신청이 몰리자 건전성을 우려한 나머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체 가입자 70%는 잔액이 0원인 깡통 계좌로 나타나면서 실질 수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체크카드 오류 사건도 있었어요. 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한 일부 고객들이 결제 오류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좌에 잔액이 있어도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뱅크 측은 전산상 미세한 오류 또는 체크카드 대행사인 국민카드의 전산 오류, 그리고 카드 단말기상 혼선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 이용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민원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인터넷 전문은행 고객 민원이 시중은행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 고객 민원 건수는 79건입니다. 이는 고객 10만 명당 환산 시 1.42건에 해당됩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신용대출과 직원응대, 홈페이지 오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별도의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상담 전화를 통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중은행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시중은행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민원 건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실제로 같은 기간 신한, 우리, KB하나, 농협, KB국민 등 주요 은행 평균 민원 건수를 인터넷 전문은행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인터넷 은행 민원이 무려 3.5배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상 민원 건수가 많을 것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거나 민원 감축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뱅크 흥행이 금융권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왔다는 우호적인 시선이 있는데 이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네,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아무래도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매기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를 했으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그 해외 송금 수수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이는 이벤트를 펼치거나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도 좀 예측을 해보죠. 내년에도 이런 행보를 이어갈까요? 네. 카카오뱅크는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원하는 시간에 대출이 가능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롯데그룹과 협력해서 계좌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 준비도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예비인가를 추진하고 2019년 하반기에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금 대출과 신용카드까지 영역을 넓히는군요. 여기에 또 인터넷 은행 특유의 장점까지 살린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상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던 다른 부분도 이게 개선의 좀 여지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존 CU 편의점 자동화 기기에서만 가능했었던 그 스마트 출금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즉 카드 없이 휴대폰으로만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롯데면세점 등 전국 롯데 유통 서비스점 내 설치된 5,500개 롯데 자동화 기기로 확대가 되고요. 네. 휴대폰 요금과 보험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은산분리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이 은산분리 완화 이슈를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사실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그 주식은 4%까지만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은 자본 확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네. 물론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가 최대 주주여서 첫 증자를 큰 탈 없이 마무리 지었지만 영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음 증자에는 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내 인터넷 은행 시장이 사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은 먼저 했지만 2인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K뱅크의 앞날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범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카카오뱅크에 묻히긴 했는데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맞습니다. K뱅크가 영업 개시 이후에 예상치 못했었던 대출 증가로 중단을 했었던 신용대출과 이어서 마이너스 통장 상품 판매를 재개할 예정인데요. 부동산 대출 상품까지 내놓으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과 함께 기본적인 여신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K뱅크가 사실 그 전에 대출 상품을 내놓았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대출 증가 때문에 중단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K뱅크는 4월 출범을 했죠. 4월 출범한 이후에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용자 확보에 나섰지만 신용대출 증가액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네. 자본 리스크가 커져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000억 원의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요. 올해 또 1,500억 원 유상증자를 추가로 하기로 하면서 자본 이슈를 현재 해소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확보가 되면서 달라진 대출 상품을 내놓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신용대출 상품 중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신용대출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대출 기간도 1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꾸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카카오뱅크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내놓기로 예정을 했잖아요. 계획을 했는데 K뱅크도 그럼 그와 같은 전월세 어떤 대출 계획이 좀 있습니까? 현재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요. 당장은 그 주택담보대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직장인과 중신용 이용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으로 이용자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금리 관심도 사실 높은데 이게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K뱅크 마이너스 통장 기준 금리는 코리보, 즉 직전 3영업일 평균을 따르지만 상품 가입 이후 3개월마다 그 금리가 바뀝니다. 네. 최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연 1.95%에서 6.41%고요.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3.06%까지 가능한데요. 다른 은행 유사 상품과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낮고 대출 조건은 훨씬 간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듯 인터넷 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이렇게 한도를 증액하는 부분은 고객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작용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현재 756조 원으로 전월보다 6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저금리로 쉽게 이제 대출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불필요한 대출은 삼가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냐면요. 인터넷 은행을 표방한 가짜 인터넷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 상호에 은행 또는 뱅크라는 상호를 쓸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기 우려가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금종 기자와 함께한 훈훈한 경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2017년 금융가를 뒤흔든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는 이 훈훈한 경제에서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